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터키 대통령이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 터키 대통령이 터키로 찾아간 미국 부통령과 오늘 아침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000일이 된 날 마티스 전 국방장관은 가장 과대평가된 군인이라고 모욕했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자신 앞에서 겁에 질렸다고 트윗하면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이 공개한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은 겁에 질린 사람은 대통령이더라 라고 말했고, 펠로시 하원 의장은 그 사진을 트위터 대문 사진으로 활용했습니다. 워싱턴이 이렇게 뒤죽박죽인 오늘 의회에서 가장 우아하고 정의로운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엘리아 커밍스 하원 의원이 숨졌습니다. 연방 하원은 찬성 354대 반대 60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에서의 철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민주당과 같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시리아 철군으로 푸틴이 시리아의 새로운 왕이 됐다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1월에 상원에서도 탄핵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청문회는 새로운 증인이 출석할 때마다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증언이 대통령에게 나쁜 방향으로 쏟아집니다. 어린이 식품의 95%의 독성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세수하고 하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68세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사람 세 사람을 꼽을 때 세 사람의 최저 나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70살이잖아요. 70, 78, 79 그런데 엘리아 커밍스 연방 하원 의원이 68세밖에 안 됐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음성이 너무 좋잖아요. 바리톤으로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엘리아 커밍스는 한국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흑인으로서 민권운동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어수선하고 너무나 정치가 싸구려처럼 되고 정치인들의 말들도 그러는 상황에서 이 엘리아 커밍스 의원의 평소에 우아함은 잠시라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 두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재자인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휴지통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은 편지를 던져버렸습니다. 에르도안 측에서 영국의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편지가 어제 오후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의 공식 편지야? 백악관 문장도 찍혀 있고 대통령 친필 사인도 있는데? 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 편지가 왜 공개가 됐느냐면 지금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군하고 터키가 이제 미국과 함께 아이시스를 잡기 위해서 싸웠던 그 쿠르드를,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짓밟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니까 내가 언제 터키에게 쿠르드족을 짓밟아도 좋다고 그린라이트를 줬어 하면서 사실은 그에게 그렇게 강하게 굴지 말라고 했다는 보낸 편지를 공개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게 10월 6일이고 그래 그러려면 하던지 우리가 시리아에서 일단 군대는 뺄게 라고 얘기를 했고, 사흘 뒤인 10월 9일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날 터키 대통령은 그 쿠르드족을 침공을 해버렸습니다. 공습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대통령이 이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이 터키 대통령에게 그 쿠르드족을 학살을 해서 대학살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나도 또 당신이 그런 일을 했을 때 터키를 경제 제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데 하면서 I will,
나는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만약에 이제 크루드 침공을 거칠게 한다면, 그리고 전에 내가 이미 보여줬지, 왜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 그러나 터키에서 아주 오래 살았던 그 목사를 복음주의 그 기반 그 표를 받기 위해서 터키에서는 어떤 그 테러 활동을 했다 했는데, 그 사람을 빼오기 위해서 빼내기 전에 굉장한 그 경제 제재를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샘플 보여줬지, 그 단어가 그렇습니다. 샘플 보여줬었지 하면서 그 don't be a tough guy, tough guy처럼 굴지 말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던가요? don't be a fool, 바보처럼 굴지도 마라.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보낸 공식 편지입니다. 하면서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I will call you later.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렇게 된 이 편지가 굉장히 어제 이슈였는데, 이 편지를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공습 침공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같은 날인 거예요. 편지 받은 날 공습을 시작했는데, 어제 그 터키 대통령이 부통령 보낸다고 하니까 휴전을 중재한다면서 급이 안 맞는다. 트럼프 당신이 나에게 오면 혹시 만나줄까 하는 말을 했었던 게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만났습니다. 오늘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만났는데, 이렇게 그 BBC 방송의 그 중동 그 편집인도 얘기하기를, 이 미국의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라는 게 협박과 샘플 받지 그때 겪었지 하는 거요. 라커룸의 그 농담식의 편지를 보내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났었다. 이런 그 표현을 했고요. 이게 이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역시 1000일이 되는 날, 백악관에서 이제 민주당 대표들이 대통령과 이제 회의를 하다가 나왔는데,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회의를 할 때, 이 회의도 역시 시리아와 관련된, 시리아에서 철군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우리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하나 회의하러 가다가 20분 만에 미팅은 깨져버리고 말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이 미팅을 하면서 나 사실 이 미팅 하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 공개한 거고요. 내가 언제 그 터키 그렇게 쿠르드족 못 살게 굴었어. 어제 그전에는 쿠르드족 천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오기 전에 이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하고 터키가 그렇게 쿠르드족을 짓밟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기를 시켰고, 또 민주당의 또 다른 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바로 거기서 이 제임스 마티스는 세계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장군이야. 터프하지도 않고. 그는 그 아이시스를 뭐 2년 안에 완전히 파괴시킨다고 했는데, 내가 아이시스를 그가 말한 것보다 빨리 다 잡아버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문가들은 아이시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지금 그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아이시스가 다시 힘을 받고 있고요. 그러자 낸시 펠로시가 러시아가 중동에 아주 오래전부터 발붙이려고 지금 뜸들이고 뇌물도 주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 발을 시리아에 딱 붙였습니다. 우리가 1000명 되는 그 미군을 철군을 하면서 이 쿠르드족이 터키에 짓밟히고 하면서 러시아군이 거기에 가서 시리아와 터키 사이에 중재한다고 정찰군으로서 발붙이기 있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얘기예요. 푸틴에게 그 길을 열어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에게 난 당신보다 아이시스를 더 미워해.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역시 푸틴도 아이시스 미워해.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는 이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 대통령께서 뭘 잘 모르시는군요. 좀 야구르게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척 슈머가 시리아에 의존하고 터키에 의존해서 아이시스를 잡는 게 대통령의 계획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우리 돈 더 이상 안 쓴다고 했잖아요. 이 쿠르드족이 뭐 2차 대전에도 참전 안 했고 했는데, 우리 그들에게 뭐 아이시스 같이 잡을 때 뭐 많은 지원도 했고 더 이상 돈 쓸 필요 뭐 있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죽고 있습니다.
아무튼 슈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계획이 뭐냐고 하니까 계획은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건 계획이 아니라 목표죠. 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화가 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이 라스트 네임을 잘 안 불러요. 여자 정치인들에게 항상 힐러리, 낸시 이럽니다. 이게 이제 여성을 비하하는 가장 으뜸적인 조치입니다. 워싱턴에서. 낸시 당신은 third rate이거나 아니면 third grade. 그러니까 3류이거나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정치인 그 수준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의 그 스테이 호이너 하원 의원이 더 이상 이 말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일어나면서 민주당이 다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굿바이 여론조사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그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낸시가 그야말로 완전히 뭐 멜다운 됐다, 너브스했다, 막 겁을 잔뜩 먹었다, 뭐 이런 사진을 막 내보내고 하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정말 그 긴 그 테이블에 원탁 테이블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뭐 양쪽에서 1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대통령 줄에는 재무장관도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던가요? 그 케빈 맥카시가 있고 하원에 그리고는 그 군복을 입은 장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낸시 펠로시 측에는 이 민주당의 그 이제 그 정치인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보니까 낸시 펠로시가 중간에 일어나서 대통령이 겁을 잔뜩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낸시 펠로시가 일어나서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여자는 낸시 펠로시 한 사람입니다. 방에 거의 30명 정도 앉아있던데 세보니까요. 여자는 3사람밖에 없었고 테이블에는 낸시 펠로시 한 사람 있었는데 낸시 펠로시가 벌떡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대통령을. 그 장면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이 모두 끝나는 그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올린 사진을 보고 대통령의 트위터인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겁먹은 거 이거 딱 보니까 대통령인데 낸시 펠로시가 아닌데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낸시 펠로시는 그 사진을 본인의 그 트위터 맨 위에요. 그 띠로 도르는 그 프론트의 그 대문 사진으로 써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정도까지 길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미국이 할 일도 많은데 트위터로 사진으로 뭐 멜다운 됐다. 뭐 너 3류다, 2류다, 3학년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닌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오늘 아침에 역사가들이 기록을 할 거다. 어제의 그 회의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서 낸시 펠로시가 나는 이 나라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은 4시간 뒤에 그 펠로시가 그렇게 트윗을 하니까 4시간 뒤에 그 완전히 멜다운된 낸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그 형태로 그 취임 100일에 전혀 그러니까 뭔가가 그 국가의 그 국제 정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러 갔다가도 회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대해서는 전에 백악관의 사진사였던 그 피르 그 수자 이분이 이 낸시 펠로시의 이 사진 역사적인 사진이 될 것이다 하면서 백악관이 이것을 공개해줘서 굉장히 고맙다 하는 트윗까지 했던데요. 사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트럼프 대통령 트윗의 그 밑에 이렇게 다른 것을 보면은요. 본인이 사진을 조금 그 포토샵을 해서 낸시 펠로시를 거인처럼 만든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대통령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손을 이렇게 모으고 테이블 위에 손을 놓고 있거나 모두가 다 굉장히 침통한 표정이고 낸시가 대통령에게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할 때 고개를 전부 숙이고 있었고요. 뭐 그런 아무튼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엘리아 커밍스라는 68세의 연방 하원 의원이 숨졌는데 이 사람은 싸울 때도 이 대통령이나 낸시 펠로시로 인해서 어제 보여준 그런 그 트위터의 사진이나 말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너 그렇게 터프가이처럼 굴지 마라 바보처럼 굴지 마라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공식 문서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그렇게 보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아 커밍스는 68세로 메릴랜드가 지역구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대통령 탄핵 절차를 하는데 중요한 그 하원 감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메릴랜드주의 하원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12선을 한 사람이고 원래 아팠다고 하죠. 그 몇 년 전에 2017년인가요? 심장 수술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숨진 것 같은데 휠체어를 최근에 타고 있기도 했고 건강 괜찮다고 하더니 아무튼 68세로 젊은 나이죠.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숨졌는데 공화당 정치인들도 모두 정말로 그레이트한 사람이다. 그레이트 리더일 뿐만이 아니라 그레이트 그 맨이고 우리 모두의 친구다. 어메이징 맨이다. 그래야지 될 땐 정말 강하고 그러나 우아하고 그 품성 자체가 친절하고 배려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자이언트다. 자이언트 그렇게 몸집이 큰 사람도 아니에요. 95년도에 연방 하원 의원에 선출이 돼서 아버지가 부모가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1940년대까지 소장농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소장농으로 떼약볕에서 일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리고 볼티모어로 이사를 와서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아 커밍스는 볼티모어에서 태어나고 볼티모어에서 자라고 볼티모어에서 숨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볼티모어를 그 쥐소굴이라고 얘기하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막 화내고 서로 대통령과 그랬었잖아요. 1951년도에 7명 자녀에서 아무튼 그 태어나서 하워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를 했고 메릴랜드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와이프가 그 메릴랜드주 민주당의 의장이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모든 일 그 흑인이기 때문에 민권 운동할 때 인권 운동할 때는 정말로 강하게 그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지난번에 그 대통령의 그 마이클 코엔 청문회가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공화당 의원들도 그 청문회가 끝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문회 때문에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깨버렸고 했는데 마이클 코엔이라는 대통령의 픽서가 결국은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서 그런 증언을 하고 아주 더럽고 추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그 당시에 그 청문회를 이끌어가던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정말로 그 코엔에게 인간적으로도 그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 인간적인 그런 것보다는 나라가 우선이다. 나도 딸이 있는데 당신 참 힘들겠다.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우리의 대통령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더 나은 그 나라가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뒤에 있던 방청객도 울었고 그리고 그 청문회장에 앉아 있어서 증언을 하는 마이클 코엔도 막 다 큰 남잔데도 다 큰 게 뭡니까? 중년을 넘겼는데 자녀들이 다 컸는데 막 끄덕끄덕 거의 그 끄덕끄덕 우는 것처럼 하면서 그 물병을 꺼내고야 말았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I know that this has been hard. I know that you face a lot. I know that you are worried about your family. But this is a part of your destiny. This is 당신의 운명의 부분일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10년 동안이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격을 버렸다는 내 실수다 하고 얘기한 그러나 증언해줘서는 고맙다 뭐 이런 얘기였었죠. Your destiny will lead to a better Michael Cohen, a better Donald Trump, a better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 better world. And I mean 네, 야 소리도 들렸고요. 그 누군가가 마이클 코엔 뒤에서 중간에 마이클 코엔이 물을 그 넘기는 그런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죠. Come on now. We can do more than one thing. And we have got to get back to normal. With that, this meeting is adjourned. 우리는 미국은 이제 정말 그냥 평상시대로
노멀로 돌아가야지 된다. 아마 이게 엘리아 커밍스 의원의 마지막 그 공개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중요한 미국 정치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주 중요한 뉴스를 하나를 안전해 드렸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숨졌을 때 더군다나 본인과 최근에 많이 싸웠었죠. 원래 처음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엘리아 커밍스 연방 그 하원 의원이 그 흑인으로서 대통령을 이렇게 만났을 때 대통령이 지금까지 흑인과 많이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언젠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는 기억나지 않는데 당신이 그동안 그 흑인들에 대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들었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렇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여러 인종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말을 보고는 본인이 그게 안 되는구나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쥐가 들끓는다 볼티모어 이렇게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볼티모어 같은데 대통령의 사위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아파트먼트도 많은데 그들도 그 아파트먼트 같은 거 관리를 지독히 안 해준다고 하더라. 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는 그때 또 유색인종 그 연방 하원 의원들 몇 명들에게 다 미국 사람들인데 니들 나라로 가라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아 커밍스 의원과 대통령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엘리아 커밍스 의원이 숨졌다고 하니까 그의 강함, 열정, 지혜 그런 사람으로 또 그런 것을 모두 갖춘 정치인으로 기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정상적인 조의 표현을 하는 것에 놀랍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엘리아 커밍스보다는 훨씬 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정치인으로서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연방 상원 의원이니까요. 그리고 더 오래 했을 테고 그런 존 맥케인, 더군다나 전쟁 영웅인 존 맥케인 그 상원의원이 숨지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윗이 놀랍다라고 저널리스트들이 놀랍다는 표현의 트윗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릴랜드기 때문에 한국의 사위라고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레리 호건 그 공화당이죠.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 주지사가 아마 그 10일 안에 특별 선거를 한다던가 어떤 뭔가를 절차를 발표를 해야지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의원이 이 정도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지만 되는 불가피한 결정이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이제 비공개로요. 어제 그 상원 의원들을 만나서 물론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진 의원들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을 포함을 해서 만나서 다음 달에 이제 그 상원에서도 탄핵을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탄핵이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는 그게 98년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제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때 이제 그 절차를 다 겪은 사람은 린지 그레이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같은 거 준비해서 다 이제 나머지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제 중간에 쫙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7일이면 닷새만이라고 주말에는 지역구 가서 돈도 걷고 경조사에 참석도 하고 하면서 유권자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 놓는 게 정치인인데 일주일에 6일 동안 그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일을 할 것이라고 했고 어떤 형태로든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개입이 될 겁니다. 재판장 형태를 하는 거죠. 하원에서 말하자면 검찰처럼 기소를 하는 역할이고 상원이 재판을 하는 역할인데 그 재판장은 그 존 로버츠가 아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해서
쉬는 것 없이 땡스기빙 데부터 크리스마스 사이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얘기를 했고요. 물론 미치 맥코넬이 마지못해 이렇게 그 자신의 당의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방어하는 준비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가 시리아, 쿠르드족, 터키, 뭐 러시아 여기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완전히 등을 돌렸기 때문에요. 어제도 대통령이 린지 그레이엄은 우리 군대가 시리아에 1000년 동안 있기를 바래 하면서 비난을 하고 린지 그레이엄 역시 거기에 대한 뭐 똑같은 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던데요. 그리고는 이 내용은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지금 유럽 연합 대사 그 썬들랜드 그 대사 이 대사가 오늘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 예상했었던 것과는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청문회인데요. 고든 그 썬들랜드. 오레곤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레곤에 있는 그 호텔 그 소유주인데 그 여러 곳이요. 호텔리어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 취임식에만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열심히 굉장히 애썼다고 하죠. 뭔가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해서 EU의 유럽연합 대사가 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해 뭐 좋은 증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평범한 예상이었는데 평범을 뛰어넘네요. 이런 분들은 또 아주 그 느낌이 발달됐으니까 이미 분위기를 읽고 분위기만큼 솔직하게 하는 게 아닌가 분위기 봐가면서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행정부가 정말 그 잘못했고 대통령이 본인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접근하는 것을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드러난 그대로요. 루돌프 줄리안이 개인 변호사를 앞세우고 해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백악관에 오고 싶으면 나 만나고 싶으면 조 바이든과 그 아들 뒷조사부터 해. 그리고 또 우리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한 그 과정이 본인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루돌프 줄리아니를 만나라고 했대요. 이 EU 대사에게. 사실은 EU 대사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본인이 이제 거기에 넣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해서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다가 나중에 본인은 바이든 뒷조사 그 전화와 연관된 이게 이제 내부자의 고발로 인해서 이 탄핵 절차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외국 정부를 미국 선거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본인은 그리고 또 빠져나가요. 본인은 이제 EU의 대사였으니까 우크라이나 그 안보 이런 것을 지지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본인도 뭐 지금 여러 가지가 뭐 대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세금을 100만 달러 정도를요 대사 관저 고치는 데 썼다는 그 보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뭐 호텔리어니까 엄청난 부자고 화려한 생활을 하겠죠. 이 그 지금 관저에 가보면 벨기에에 있잖아요. 가보면 초라했겠죠. 본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에 돈을 이렇게 많이 썼나 한번 볼까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것보다는 그 업그레이드를 한 것을 보면은 화려한 취향을 반영을 했다. 프로페셔널 부엌을 만들어서 21만 달러를 썼고 패밀리 키친은 또 따로 만들어서 22만 3천 달러를 썼고 사운드 시스템이 3만 달러 아웃도어 그 리빙 파드라고 해서 뭐 전기장치도 돼 있고 밖에 뭐 있잖아요. 9만 5천 달러 등등 해서 한 거의 100만 달러를 썼는데 국무부에서는 다 국무부 소속이니까 아예 뭐 17년에 한번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하고 방어를 하는데 원래 이 그 브뤼셀에 이 관저를 알고 있던 사람은 아주 훌륭했는데 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벤트 같은 거 하면 그럴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브뤼셀에서의 그 대부분의 그 외교관 그 이벤트는 그 미국 대사관에서 하잖아요. 뭐 위틀락 홀이든가요. 그 미국 대사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 EU 대사의 뭐 관저는 별로 상관없는데 그렇게
또 이 행정부처럼 뭔가 그 장관이 되고 나서 무슨 전화 박스에 몇만 달러를 쓰고 이렇게 그 세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또 처음 봤어요. 오늘 어떤 신문인가 사설을 보니까 뉴욕타임스 같은데 제가 그동안 주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해드리지 못하고요.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과 지금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부부죠. 여성은 아시안계고 남성은 백인이고 이 부부가 어떻게 이해상충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그 와이프가 그 교통부 장관인 것으로 남편한테 뭐 돈을 주고 선거 자금을 주고 본인은 교통부 장관이면서 원래 그 부잣집 쇼핑 컴퍼니 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중국과 연관을 시켰는가 이런 사설까지 됐던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책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릭 페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제 취임 사절단 뭐 대표 비슷하게 갔었는데 그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났더니 대통령이 너 당신 이 에너지부 장관에게 루디 줄리아니를 만나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의논 좀 하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그 루디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일 해주기 전에는 안 만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릭 페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나는 릭 페리가 전화하라고 그래서 한 거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탄핵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52%가 탄핵하고 쫓겨나야지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특히 그 탄핵에 대한 여론이 수그러드는 것 같진 않고요.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확 대통령 탄핵해야 돼 해서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도 다 찬성표를 던질 그럴 때까지도 되지 않지만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국이 뒤에 또 오늘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크루드족을 배신한 이후에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이 대통령이 4년 더 했다가는 위험해지겠다. 날이 갈수록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더더욱 불안정해진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의 인기가 조금 떨어져서 그 본인들에게도 뭐 결정적으로 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선거에서 그러면 이제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조금 그 템포를 늦춘다고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속도를 늦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를 바로 말씀드리지 않고 뭐 언제나 바로 말씀드려야지 될 경우는 바로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정도 조금 정리된 뒤에 보도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Healthcare for All. 모든 국민에게 다 건강보험을 갖게 되는 바로 그 이슈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그 이슈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Healthcare for All을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또 버니 샌더스 이 두 후보가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것부터 좀 처리를 하죠. 95%의 아기 푸드에 이유식도 그렇고 스낵도 그렇고 독성 금속 물질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납성분이 들어있는 게 95%, 75%에는 카드뮴이죠. 카드미움 이렇게 해야지 되나요? 네. 그리고 수은이 32%, 이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이유식 아기 그 푸드가 4분의 1 정도 전체에. 그리고 그 가운데 또 25%는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이러한 독성 물질들이 들어있답니다. 얼마 전에 식품의약국에서도 39개를 조사를 했더니 33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뭐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Health Babies Bright Future라는 비영리재단 두 군데에서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는 항상 그 어렸을 때 그 뇌의 그 신경 발달에 영향을 주니까 IQ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쌀로 만든 것, 과일 주스, 뭐
스윗 포테이토 이런 게 가장 위험했다고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뭔가 가공식품이 아니고 엄마가 해주는 거 그게 최고다 하는 게 나왔고요. 자,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좀 말씀드릴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많이 가라앉았고 그 사이에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뜬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버니 샌더스 후보도 심장질환을 앓기는 했는데 조금 더 강해져서 돌아왔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중도 성향의 후보들도 반짝반짝 지금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거 다 쥐고 있는 거야 라고 보기는 지금 이른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의 시그니처 정책이죠. 정책 아니죠. 헬스케어 for all.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고 계셔야지 이제 누구를 선택하지. 이 사람 너무 극단적이라고는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이든 해야 돼? 그러다 바이든 나중에 뭐 나오면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버니 샌더스 해야 돼? 아우 너무 나이가 많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엘리자베스 워렌과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의 메디케어 for all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훨씬 솔직합니다. 메디케어 for all 모든 국민에게 전부 의료 보험을 갖게 하려면 그래서 잠깐만 옆에서 핏 브리저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에이미 콜바셔 미네소타의 상원 의원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에게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얼만큼이 드냐면요. 여기저기 조사 기구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버니 샌더스는 30조 달러 든다고 하고, 그러나 얼반 인스티튜트라고 조금 중도적인 성향의 좌파 싱크탱크, 좌파라기보다 중도 성향의 진보 싱크탱크인 얼반 인스티튜트에서는 34조 정도가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34조면 얼만큼이 되냐면요. 10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전체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다 합친 거,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는 약 30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10년 동안에. 예산이 5조 미만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버니 샌더스는 메디케어 for all을 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중간층이잖아요. 1년에 세금 $1,000 이상 더 낼 수도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기업과 부자의 세금은 분명히 올라간다. 그러나 보통 사람, 오디너리 피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오디너리 피플, 미들 클래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디너리 피플의 세금은 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디너리 피플의 세금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그건 계획이 아니고 몽상이 아니냐. 파이프 드림이 아니냐. 이게 이제 에이미 클로파셔 의원이 하고 있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버니 샌더스가 더 솔직하다 해서 메디케어 for all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건강보험을 갖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연방정부가 세금을 올리려고 했었던 적이 몇 번이 있는가. 거의 기억나지 않는데 한 번 정도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메디케어 for all을 한다고 세금을 올린다고 할 때는 또 국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니처로 내놓은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의 이 안이 점점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역시 또 엘리자베스 워렌에 대한 지지도 같은 데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마 백악관이 급하기는 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악관 대변인은 역시 브리핑룸에 안 나왔고 대통령의 비서실장 대행이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다 옳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옳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도 썼고
그리고 또 어떤 어피니언도 썼는데 특히 쿠르드족을 배신한 여기에 대해서 쿠르드 354, 트럼프 60 표를 가진 게 그렇다는 겁니다. 같이 싸운 그 동맹을 배신하고 그 동맹이 터키에 의해서 사륙당하게 내버려 둔다는 그런 사설을 썼는데 민주당 225표 찬성표 던진 것은 놀란 게 아니라 시리아에서 그 미군을 철군함으로 인해서 터키가 쿠르드족이 독립하려고 하면서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과도 같이 한다. 이래서 이제 그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거 미국이 그 시리아에서 철군한다고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잘못했다 하고 이 대통령을 꾸짖는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놀랍지 않지만 공화당도 2대1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찬성 129대 반대 60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케빈 맥카시도 하원 대표도 지금 공화당의 리더도 찬성을 했거든요. 법적인 어떤 그 결속력은 없습니다. 그 파워는 없지만 그래도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통령에게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대통령 외교 정책의 그 능력,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354명이 의심하고 있다. 잘못했다고 60명만 거기에 대해서 꾸짖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게 있는 게 모든 공화당이 다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고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데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도 미국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미국의 리더십을 믿는다. 이 랜드 폴에게 너무 가깝다 대통령은. 이 사람은 뭐 자유주의자니까는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기고문에서도 역시 이 내용을 지적을 하면서 쿠르드족을 그 대통령이 어제 아이시스보다 더 나쁘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미군을 뺨으로 인해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쿠르드족 가운데서 이제 PKK, 터키 안에 있는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 PKK가 아이시스보다 더 나쁘다고. 근데 이거는 터키 대통령이 하는 말이죠.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아이시스도 PKK를 존경한다. 왜냐하면 너무 터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터키인도 아니고 나라 없는 그 쿠르드족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독립운동을 할 때 말로 합니까? 평화로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터키 내에 있는 PKK가 아주 평화로운 정치당은 아닌 거죠. 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두고 미국은 동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 푸틴에게 새로운 그 시리아의 왕이라는 이제 모든 나라가 다 터키도 시리아도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도 뭐 이란과 싸우려고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러시아의 승인을 받아야지 됩니다. 영공 이런 게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미 정찰병은 보냈고 그래서 푸틴이 그 중동에서 정말로 갖고 싶었던 파워를 확 쥔 거죠. 이번에.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68세로 숨진 그 엘리아 커밍스 의원이 제일 처음에 특별선거로 당선됐거든요. 짧은 취임사에서도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을 얘기를 했더군요. House of Delegates that our world would be a much better world and a much better place if we would only concentrate on the things we have in common instead of concentrating